이야, 저기 개고기를 팝니다. 입에 올리기도 살짝 거시기 한데요.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저 개고기 파는 식당도 버젓이 동네에 있고 그랬는데 요즘 세상에 개고기를 저래 떼놓고 파는 곳도 있군요.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중국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장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추운데 옷은 따시게 좀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반도의 나그네 강호발이 오늘 또 서울하고도 대림동에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막 거리에 춘장 냄새가 가득 날 것 같습니다. 겉보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온 전신에 한국어보다는 중국어가 더 많이 눈에 띄고요. 또 말소리도 쌀라쌀라 하는 게 막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자, 강호 영상 자주 뜬다고 막 내일도 뜨겠지 하면서 구독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좀 섭섭합니다. 전부 중국어만 가득합니다. 저는 못 읽겠습니다. 자,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인데 서울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LA 한인타운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서울에는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대림동에 있네요. 원래 같으면 더 많아야 하는데 오늘은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새 마라탕을 비롯한 탕후루 이런 중국 음식이 한국인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져서 여기 한국인들도 일부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양고기도 그렇고요. 자, 예전에는 범죄 사건도 많았고 또 치안이 안 좋다 해가 한국인들은 이곳에 거의 안 오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영화에서는 조선족들이 흉기를 휘두르고 서로 구역 다툼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살벌한 이미지로 좀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하러 온 선량한 중국인들과 조선족까지 피해를 입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미지 개선을 많이 했고 또 행정력도 많이 작동이 되어가 더욱 안전한 곳으로 현재는 변모했습니다. 여기도 공실이 있기는 한데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봐줄만 한 정도로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렇게 대림 쪽이 이 중국인들 1만 명이 거주하는 이런 거대한 곳이 되었을까요? 대림 가산 디지털 단지 이 주변은 한국의 경제 성장 시기에 전국의 근로자들이 일하러 올라왔던 바로 그 구로공단이 있던 곳이거든요. 산업화가 한참 일어났다 보니까 도시 생활에 대한 선망과 또한 성공하기 위한 일념으로 서울에서 가장 쉽게 진입하는 용이한 전초기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누우면 다리를 뻗기도 힘든 좁고 열악한 쪽방이 이 주변으로 참 많았습니다. 또 그때는 정말 치안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방세가 서울 여느 지역 대비해가 가장 저렴한 그런 편입니다. 방구하는 어플을 한번 돌려보시면 이곳은 여전히 싼 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싼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여전히 좀 불안한 치안과 낙후된 시설이 한몫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구로공단이 안산, 시흥 이런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은 다 빠져나갔고요. 또 그 빈자리에 조선족과 중국인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등소병 행림 시기에 한중 수교까지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코리안 드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돈 벌기 정말 좋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본토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 연변에서도 들어오고 지린성에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산둥반도에서도 들어오고 요동반도에서도 들어오고 다 아는 거 다 나옵니다. 자, 이렇다 돈이 되면 사람이 들어옵니다. 서울 지역이 일자리는 많지만 문제는 이 땅과 집값 때문에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은 감히 진입을 못합니다. 그렇기에 서울 한복판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것도 종종 생겨나거든요.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이 초토화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대림 쪽의 대동초등학교는 신입생이 2배로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2세를 양산하지 않는 게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저출산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일본이 요 앞전에 원래 저출산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기업들과 이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저번에 산하 제한 운동을 벌일 만큼 인구 문제는 여전히 빵빵합니다. 서울시에 거주를 신고한 조선족들이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고요. 또 그중 70%인 7만 3천 명 가량이 구로, 영등포, 관악구 등지에 거주한답니다. 그 중에 1만 명에 해당하는 조선족들이 이곳 대림 쪽에만 집중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불체자 포함하면 더 많겠지요. 면적당 외국인 비율이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면 10배랍니다. 그만큼 외국인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서양인이라면 당장 눈에 확 띄면서 뭔가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또 밝게 받아들일 텐데. 근데 좀 이거는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좀 우리랑 비슷하고 약간 이제 비슷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산뜻하지는 못한 살짝 거시기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특유의 빨간 간판에다가 저 노란 글자, 자 중국인들, 저 중국 가면 자주 보이는 저 채색, 저거는 왜 저리 좋아하는지, 저 빨간색은 왜 저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들만의 세상이고 또 우리 한국인들은 이곳을 선입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시다. 그렇지만 이 영하만큼 범죄율이 높고 또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위험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들로 인해 가지고 이곳 지역이 이상하게 비춰지는 걸 원치 않고요. 그래서 조용히 사는 편이랍니다. 자, 오늘은 또 서울 한복판에서 살짝 독특한 곳에 와봤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밤에 오면서 긴장이 살짝 되긴 했지만 막상 돌아다녀 보니까 결국은 사람 사는 곳이 올시다. 한 번쯤 놀러 오시도 아무 탈이 없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조선족들이 판을 치고 있는 동네 가리봉동 대시올시다. 안녕하십니까. 반도를 유랑하는 나그네 강호발입니다. 오늘도 역시 목이 좀 쉰 채로 끊임없이 이 반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보고하고자 이래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사명감이 저를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이소. 구독만 살짝 저를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역인데요.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이쪽은 지방의 병원과 복합 쇼핑몰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전신에 서울로 몰리다 보니까 주말 되면 전부 서울로 다 올라옵니다. 그나저나 여기 서울역에는 시위를 안 할 데가 없습니다. 가지각색의 시위 소리가 항상 들립니다. 왜 저래 불만이 많은 거. 잘 지키는 기초질서, 찾고 싶은 가리봉동. 맞습니다. 가리봉동. 이거 참 명칭이 참 재밌으면서 뭔가 좀 특이합니다. 자, 서울 지명 중에는 저 가리봉동하고 또 말죽거린가 그거 하고 이 지명이 참 예스럽고 입에 착착 감깁니다. 가리봉동 이거는 사투리로 가리방상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명의 유래가 살짝 궁금해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일대가 구로공단이거든요. 구로구 일대가 바지카네이처럼 갈라진 모양이었어. 그래서 갈라졌다라는 뜻의 가리 해서
가리봉동이랍니다. 자, 여기는 과거 우리 형님들과 언니아들의 애안이 서린 바로 그 구로공단이 위치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수도 없이 재개발되어가 전부 고층 빌딩과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어서 옛 모습을 찾아보기가 막 거의 힘든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여기 가리봉 시장 일대, 여기만 아직 재개발이 불발이 되어서 낙후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막 낙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웃깁니다. 막 유럽이나 여러 나라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거기 가보시면 막 수백은 기본이고 막 1000년 정도의 건물, 거리 그런 것이 그대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한국에서는 막 무조건 개발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 특유의 붉은 간판들이 거리를 절비하게 이게 있어가지고 이질감은 좀 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온기와 맛은 좀 느껴집니다. 앞뒤로 사람 불러대고 또 아줌마들 열심히 호객 행위도 하고요. 빌딩 숲이 절비한 곳에서는 이런 감성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방인이라고 느끼는 모양인지 지나가는 행인들과 상인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카메라를 숨기기 바빴습니다. 사실은 한번 이 사진을 찍는 게 들켜가지고 뭐 찍냐고 하면서 따라오려고 하던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막 축지법으로 막 시장 속으로 바로 숨었습니다.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저 말고도 찍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시장 안에는 정체불명의 음식들을 확실히 좀 많이 즐겨주시고 있습니다. 또 만들고도 있고요. 이분들이 뭔가를 주로 찌고 삶고 아마 주로 식재료는 아마 돼지로 보이는데요. 막 그런 종류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리봉 시장인데 한때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많이들 이용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거의 쇠락해가 몇 명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한때 북적했던 그런 곳입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족들이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선족은 안 보이십니다. 그래도 토종 한국인들 상대로 하는 시장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대림과 더불어서 조선족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곳 가리봉동인데요. 여기 가리봉도 예전에 비해서는 인구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선족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말은 쉽게 뭐 조선족 하는데 그 정체가 살짝 좀 의문이 듭니다.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조선족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인식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리봉동 평소에는 차분하고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매스컴을 여기서 한번 크게 타거나 누군가가 사고를 한번 치면 갑자기 그것이 막 학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조선족들은 엄연히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당군의 자손이 올시다. 어쩌다가 국적만 중국이 된 거지요. 미국이나 일본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 넘어간 이 우리 조선족은 이상하게 중국인 취급을 좀 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의 한경도, 신의주 뭐 이런 북한 쪽에 살다가 만주나 연변으로 넘어가가 6.25 사변이나 애정 같은 격변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대규모 이주를 해서 중국으로 건너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여기민 비슷하게 이쪽 경기도나 서울로 다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 조선족으로 여겨집니다. 공식 인정되는 수로는 무려 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국에는 그중 한 70만 명 정도가 건너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이 건너왔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오면 아마 반이 건너온 게라 다름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곳 한국에서 사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은 모양입니다. 자, 가리봉동 하면 영화 범죄의 도시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영화이고 또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황을 좀 거칠고 또 무섭게 그려놓은 점이 있는데요. 자, 이분들 역시 우리와 같은 동포고 열심히 돈 벌고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배가 어야둔덩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부모 때려지긴 원수도 아닌데 뭐 한다고 서로 나쁘게 보고 선입견을 갖고 깔치 뜯고 싸우겠습니까? 안 그래도 온 전신에 러시아고 이스라엘이고 절에 싸운다고 난린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리봉동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목도 안 좋은데 끝까지 들어주시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이래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까? 영화에서 보던 게 현실이고요. 한국은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민족 국가올시다. 저 모습 저게 연변이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한국 맞습니다. 맞고요. 사람들은 전부 조선족 내지는 동남아 사람들입니다. 네, 사만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강우발 평택으로 내려가는 길이 옵니다. 1호선 철마가 정말 멀리까지 갑니다. 저와 같이 여행 한번 해봅시다. 구독해 주시면 제가 항상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양 외곽에 외국의 백성들이 또 많이 어울려 산다는 그런 골이 있다 해가 한번 보러 갑니다. 제가 계속 1호선 철마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1호선으로 하루 관광을 가는 게 요새 또 새로운 유행이랍니다. 거의 공짜로 경기도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이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1호선이 서쪽으로는 인천, 그리고 북쪽으로는 연천, 남쪽으로는 신창, 아산 온천까지 내려가 주십니다. 하루 종일 지하철에 몸 싣고 차창 밖을 내려다보며 멍 때리면 그것 자체도 훌륭한 여행이 올시다. 한 끼 정도만 사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이제 지하로는 안 내려가고 지상철로 계속 다닙니다. 그러니까 풍경도 참 좋지요. 자, 여기는 1호선으로 타고 내려온 평택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붉고 저 노란 간판이 외국인 포티가 팍팍 납니다. 평택은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산하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한국인들은 몇몇 없습니다. 중국인 혹은 동남아 아니면 서아시아 저쪽 평야에서 말 달리시던 그 형님들, 그런 계통입니다. 대체로 이 형님들은 다 착하고 선량한데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듯이 저 친구들도 범죄 조직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패싸움도 좀 하고 구역 다툼도 저끼리 좀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미 외노자분들 상대로 점포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장사가 잘 됩니다.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시간도 한 2, 3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정사 업무 보시는 분들은 상당한 틈새 시장을 누리고 계실 거라 이래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 교육 학원 저런 거 보시면 한국의 건설 현장은 한 5, 60대 한국인 아재들이거나 또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금의 국내 건설 현장 실태를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골수 때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건설 현장에서 알바를 해 보셨을 건데 아시다시피 이 건설 현장은 텃세가 심하고 또 기공이 조공에게 기술 전수를 상당히 꺼려서 주로 갑질을 좀 당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야 이제 겨우 기공이 되는데요. 저 외국인들은 자기 본국에서 온 후임자 조공들을 철저히 키우고 가르쳐서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완전한 저급 밥그릇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형님들이 타고난 힘도 좋은데다가 말도 잘 듣고 또 한 미천 잡겠다는 이 야무진 꿈을 장착해가 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잡부나 조공으로 머물다 갔는데 이제는 기술까지 겸비해서 여기서 소위 오야지나 10장짜리까지 다 차지하고 있답니다. 자,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나 실직한 아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 건설 현장에 가보면 저 오야지들이 전부 외노자 형님들인 거죠. 저 외국인들에게 지시를 받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야다 이래 됐습니까? 주객이 이제 슬슬 전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야둔둥 우리는 돈만 벌면 되겠죠. 자, 비단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중소기업체나 물류센터 이런 것도 전부 한국 청년들은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이분들이 다 쓸어갑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노래방 앞을 지나가다 보면 노래가 벌써 좀 다릅니다. 물론 한국 노래도 배워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거 나라 노래도 이미 여러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표정이나 이 피색을 보면 결코 토종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가그만 해도 한국인들 눈치를 좀 보면서 약간 뭔가 좀 미안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당당합니다. 저리 비켜 이런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워낙 여기도 한국에도 자기 친구들이 많으니까 모두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미국 가서도 그렇고 유럽도 모두가 다인종으로 살고 있거든요. 누구라고 해서 배척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한국처럼 단일 민족으로 유지된 나라도 참 드뭅니다. 일본도 이미 편의점 알바는 외국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요 근처 초등학교들도 한국 애들이 다니는 학교는 다 고사되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 학교는 정원이 계속 늘어난답니다. 이제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요즘 애완견, 또 샵, 또 애완 분양 이런 게 좀 되고요. 다른 오프라인 사업체가 잘 되는 거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체질상 나는 오프라인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신다면 이 평택이나 오산 대림 이런 쪽으로 오시가 시장에서 뭘 좀 파시면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여기저기 건설을 많이 일으켜도 실물 경기 체감이 예전만큼 안 되는 이유는 외노자들 비중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체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국인 자체를 많이 뽑지도 않습니다. 자, 한국인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센터에서 뽑기보다는
손쉽게 일개 소대급을 외국인들로 그냥 뽑아버립니다. 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인들도 잘 해가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